기자들이 보기에 이번 알릴레오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떠들어댔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평소에 했던 행동, 바로 그 경험에 비추어 유시민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판단, 바로 그것입니다. 취재원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뇌피셜대로 짓거린 뒤에 그래 그건 사정상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이 했던 말이야 라면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짓거리들을 늘상 해왔었다 보니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딱 그런 경우 기자들은 떠올리는 겁니다. 저거 뻥치고 있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죠. 원래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그들은 돼지를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지난 화요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알릴레오의 그 방송이 순전 조작이자 뇌피셜이었고 추정이었으며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식의 비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들 한번 보시죠. 먼저 보수 언론의 대표 조선일보입니다. 검찰 내사 근거 밝히겠다더니 유시민 증거는 없다. 추측이다. 뻔한 조선일보 기사죠. 요즘 조국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신 중앙일보 한번 봅시다. 조국 내사 의혹 제기해놓고 유시민 증거는 없다. 추측이다.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동일하죠. 증거는 없다. 추측이다. 이 부분도 똑같고요. 아예 채널A는 한 수 더 들어갑니다. 유시민 방송 후 오히려 윤석열 칭찬 세례.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파보니까 윤석열의 미담이더라 라는 적극적인 비웃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진보를 표방하는 한겨레의 사정은 어떨까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보시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유시민 조국 내사의 증거의 근거 빈약.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인지 따옴표 저널리즘을 표방했네요. 본인들의 생각은 아닌데 적어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러더라 라는 일종의 전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극악한 구석이 있는 게 민주당이 보기에도, 즉 같은 편이 보기에도 유시민 주장엔 근거가 하나도 없다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한 번 더 꼬아서 유시민 주장을 비판하는 측면이 커 보입니다. 아닌 척 제대로 뒤통수를 갈기는 화끈한 기사 제목이죠. 그런데 과연 유시민의 지난 방송 근거가 그렇게도 없었던 것이 맞을까요? 기자들이 평소에 기사를 내보내는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근거가 없었던 것이 과연 타당한 평가일까요? 물론 지난번 김경록 녹취건에서처럼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어 버릴 만한 대단한 물증이 등장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난 방송에서만큼의 임팩트가, 즉 김경록 방송에서만큼의 임팩트가 없었을 따름이지 일반 기자들의 기사 생산 양태에 비추어서도 과연 근거가 빈약한 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전 알릴레오 방송의 근거 부족을 문제 삼아서 조롱했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은 평소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기사를 썼던 것이길래 저런 논평을 냈던 것일까?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방송의 근거 부족을 문제 삼은 언론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한마디로 압축해보자면 방송이나 기사의 근거로서 취재원의 존재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경우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부실한 근거로 보고 기사의 신빙성을 의심해도 된다. 이 정도인데 과연 그러한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비판했던 기자들은 스스로의 기사들은 과연 어떠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증은 없었다고 해도, 즉 유일한 소스로서 취재원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도 늘상 기사는 문제없이 창조되어 왔습니다. 물증까지의 확보 여부, 예를 들어 녹취의 여부라든지 CCTV의 존재 여부라든지 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지 않더라도 취재원을 통한 제보만으로도 문제없이 기사를 양산해 왔던 것이 일반적으로 벌어지던 우리나라 언론계의 상례였습니다. 취재원만을 근거로 기사와 뉴스를 생산하는 게 표준적인 보도 지침에 비추어 절대로 부족하거나 부당한 게
아닙니다. 그 숱한 기자들 역시 스스로 기사를 쓸 때 물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재원을 소스로 하여 증언을 듣고 기사를 씁니다. 복수의 취재원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통상 보고코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취재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걸 이용하여 기사를 마음껏 만들어내던 게 그들의 상례였습니다. 유시민의 경우에서처럼 복수로 취재원의 크로스체크를 한 수준이라면 매우 양호한 근거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본인들도 늘상 그렇게 증언을 기반으로 한 기사를 마구마구 써대면서 이번 유시민의 방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니 추측이니 뇌피셜이니 하며 근거 없음을 단정지어버리는 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평소에 해오던 양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익명의 취재원을 내세웠던 경우는 대체로 뇌피셜 기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의 근거가 취재원이래, 근데 그 취재원은 누군지 밝힐 수는 없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딱 저건 뇌피셜이네, 딱이네, 거봐 밝히지도 못하잖아, 저거 머릿속으로 소설 썼네 라면서 본인들이 해오던 식에 비추어서 인식해버리는 것입니다. 취재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원 공개의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하에 공개가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익명의 상태로 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익명의 제보자라는 허울 아래 기자들은 자기 입맛대로 거짓 뉴스들을 마구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뇌피셜을 펼친 다음에 나중에 가짜 뉴스임이 드러나서 근거를 추궁당하면 익명의 취재원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두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피해갔던 입장이라 자기들 사이에서는 취재원을 근거로 하는 경우, 그런데 그 취재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곧 뇌피셜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조선일보의 현성월 처형 사건, 대충 내용은 아시죠? 현성월이 포르노를 찍다가 들켜서 처형당했다는 기사였는데 몇 년 뒤에 멀쩡하게 등장했었죠. 이런 결정적인 오보의 경우에도 근거를 대라는 요청에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었죠. 이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취재원을 꼭 밝혀야 할 의무가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뇌피셜이 가능했던 것이 그간 기자들에게 주어졌던 일종의 왜곡된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성월 이외에도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던 기사들은 수두룩하죠. 이번 조국 관련 건에서만 하더라도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이 정경심의 비리를 모두 폭로했다느니, 노트북을 봤다느니, 자백하는 걸 들었다느니, 설렁탕 심부름을 막 시켰다느니 하는 식의 기사들이 수두룩했었지만 모두 아닌 걸로 드러났었죠. 직접 자산관리인을 취재해보고 결론낸 기사였던 것은 적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취재원 자체의 신원을 밝힐 의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취재원과의 인터뷰 과정과 경위 등등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왔는지 등등도 역시 밝힐 의무가 없다 보니 자산관리인이라고 알려진 취재원이 저런 말을 했다더라, 본인은 취재한 바가 전혀 없어도 어디선가 그런 말이 돌다더라 만으로도 기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보기에 이번 알릴레오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떠들어댔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평소에 했던 행동, 바로 그 경험에 비추어 유시민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판단, 바로 그것입니다. 취재원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뇌피셜대로 짓거린 뒤에 그래, 그건 사정상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이 했던 말이야 라면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짓거리들을 늘상 해왔었다 보니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딱 그런 경우 기자들은 떠올리는 겁니다. 저거 뻥치고 있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죠. 원래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그들은 퇴지를 보았다. 언론의 보도 준칙에서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5조를 살펴보면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언급한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상대가 검찰인 이상 밑보에서 찍히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충분한 상황에서 취재원의 정체를 특정해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시민이 취재원의 정체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보도준칙상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유시민의 보도가 취재원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발언의 신빙성이 마음대로 유린되어 버리는 상황이 전개되는 중이라는 지점인데요. 즉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시민도 없는 취재원을 가공하여 뭔가 있는 양 뻥을 치고 자빠져 있다 라는 판단, 그런 판단 하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눈엔 부처님이 보입니다. 단 너희들은 돼지를 보았다. 저는 이쯤 되면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취재원 본인과의 접촉을 시도하셔서 신원 공개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의 주장에 신빙성 보강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재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스스로의 지위와 상황을 밝힌 뒤 윤석열의 발언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면 당연히 주장 자체에 큰 신빙성이 실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쉽진 않겠죠. 조국 대전을 뛰어드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겠습니다. 상대는 검찰인데 검찰과의 전쟁에 뛰어든다? 강요만으로 성사될 수는 없는 문제라 생각되고 본인께서 거부하시더라도 저는 결코 그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점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시국입니다. 믿을 것은 흔들리지 않는 여론의 지지뿐, 그 여론의 지지가 폭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도움으로 취재원과의 접촉이 이루어져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